자, 반갑습니다. 정명호 선생님입니다.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자, 선택과 확률과 통계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일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뭐냐면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때하고 두 개가 7 이상의 홀수일 때하고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것도 물론 가능하긴 한데 여사건으로 딱 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1개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하는 조합이죠. 그래서 11C2 요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한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7 이상의 홀수가 아닌 거를 둘 다 뽑아야지. 그러면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 중에서 7 이상의 홀수가 몇 개지? 요걸 이제 보는 거죠. 7 이상의 홀수가 7, 9, 11. 세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7 이상의 홀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11개 중에 3개를 제외하면 8개잖아요. 그 8개 중에 두 놈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8C2 요게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여기는 11 곱하기 10 요것을 2팩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얘는 8 곱하기 7 요것을 2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약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55분의 자 요거 약분해주면 28. 그래서 1 마이너스 55분의 28 이렇게 되니까 55분의 2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 n, m,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자, 이 x바의 분포 있죠. x의 분포가 아니라 x바의 분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x바의 분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 x의 분포가 m,6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x바의 평균. 자, 이것은 x의 평균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m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자, 그 n이 9입니다. 자, 그래서 9분의 6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9분의 36이니까 4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4가 들어가야 돼. 그 4를 보통 이렇게 쓰죠. 자, 그런 뒤에 y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정규분포 n인데 6,2의 제곱. 자,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놨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니까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서 지금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4분의 2의 제곱이죠. 자, 4분의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바 이것이 12 이하일 확률. 자, 요거와 그 다음에 y바 자, 이것이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요것을 더한 게 1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요거는 이제 뭐 가지고 푸냐면 표준화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분포가 나와 있을 때 뭔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면 단일한 기준,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표준화를 해주면 12-m, 자, 이것을 2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12-m을 2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화를 해주면 z가 8-6에서 1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1 된다. 자, 그러면 얘가 표준정규 분포라는 단일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z가 2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 이상일 확률. 요거와 뭐랑 더한 게 1이 되느냐? 자, 이것이니까 여기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확률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m값은 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7번 가볼게요. 자, 27번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요. x가 k일 확률, 자, 이거하고 x가 k 플러스 2일 확률, 이것이 같다. 근데 k가 0, 1, 2,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x제곱의 기대값이 6분의 35일 때 x가 0일 확률, 자, 이것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건데 확률 질량 함수, 자, 이것을 이제 구해봅니다. 자, 여기
확률 분포표를 구해봅니다. 자, X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X가 X일 확률 이렇게 이제 한번 나오면요. 여기 K에다 0 대입하면 0에서의 확률하고 2에서의 확률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2를 또 대입해봐. 그러면 2에서의 확률하고 4에서의 확률이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0부터 0, 1, 2, 3, 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0에서의 확률을 내가 A라고 많이 둔다면 걔가 2에서의 확률이랑 똑같고 2에서의 확률이 다시 4에서의 확률이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합니다. 그러면 1에서의 확률이 3에서의 확률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를 B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자,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 3개하고 B 2개를 더한 게 1. 자, 이런 관계식 하나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게 1이다. 이런 관계식 일단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x제곱의 기대값. 자, 이게 6분의 35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x제곱의 기대값 구합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곱하고 전부 제곱해서 곱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곱하다 보면 얘네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제곱한 뒤에 더해봐. 그러면 20 나오죠. 20a란 얘기죠. 그래서 20a에다가 더하기 제곱해서 곱해 주시면 10b 이렇게 되겠죠. 이게 6분의 35 이렇게 되겠다. 얘하고 얘 연립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5로 나눠주시면 여기 2b 딱 이런 식으로 되니까 4a 더하기 2b 5로 나눕니다. 그러면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빼요. 그러면 이거 딱 빼주면 a는 6분의 7에서 1 빼주면 6분의 1.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x가 0일 확률이니까 딱 a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답이 6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볼게요. 자, 28번은 집합 x가 있는데 x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x에서 x로 대응되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 자, 조건 확률 문제죠. 그 다음 조건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AB에 대하여 X의 원소 AB, 자, 요거에 대해서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명제 있죠. 이 명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그 뭐냐면 P면 Q이다 명제예요. 뭐이면 뭐이다. 자, 이 P면 Q이다 명제는요. 고1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Q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B의 약수가 되는 그 모든 A, B 순서상 그거에 대해서 FA가 FB의 약수가 돼야 함.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 자, 이거기 때문에 이제 조건 확률에서 내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로 이 사건을 A 이렇게 한번 놔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4가 짝수. 이게 짝수인 사건 있죠? 이것을 B라는 사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시행이 막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써야 되는 상황 같은 거나 아니면 독립시행 확률 같은 거 쓰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보통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요 NA부터 이제 구해보는 거야. NA. 얘를 만족시키는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일반적 표현이잖아요. A, B가 그냥 이거의 원소일 때라는 되게 일반화된 문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파악하는 게 좋아. 그러면 A, B가 이제 어떤 숫자일 때 이런 거 이제 보는데 1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다 약수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1하고 1, 요게 심지어 1,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1이 1의 약수이면 F1은 F1의 약수이다. 당연하죠. 왜냐면 F1이 F1하고 같잖아. 같은 놈이면 서로 약수관 게 맞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A, B를 다른 놈처럼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심지어 같은 경우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 1이 2의 약수이면 2를 주인공으로 한번 딱 보면 1이 2의 약수이고 3의 약수이고 4의 약수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F1이 F2, F3, F4의 모두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의 약수가 돼야 되고요. 이거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F1은 F3의 약수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 2하고 4, 아이고 여기 4죠. 2하고 4 사이의 관계도 봐봐요. 그러면 2가 4의 또 약수 아닌가요? 그걸 고려해 주시면 뭔가 지금 얘네 사이의 관계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지금 뭐라 표현하기 되게 애매한데 약수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부등호로 쓰면 조금 뭐 그러니까 약수라는 것을 뭐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수라는 것을. 이게 그냥 약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한번 써보면 결국 뭐냐. 1이 2의 약수고 2가 4의 약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되잖아. 약수 관계가. 자 그렇게 되니까 F1이 F2의 약수가 돼야 되고 F2가 F4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1이 3의 약수이기 때문에 또 F1이 F3의 약수 이렇게 또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정식화를 딱 하고 나면요. 결국 뭘 알게 되냐. 딱 여기 칠판을 지금 딱 봐봐.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있지? F1이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F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쪽이 다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F1이 얼마냐 가지고 케이스 나눠 푸는 게 좋지. 자 그런 문제야. 그래서 요거 이제 푸실 때 첫 번째 요 NA를 구할 때 첫 번째 F1이 1일 때 자 요거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F1이 2일 때 요거 구해보시고 세 번째 F1이 3일 때 요거 구해보시고 네 번째 F1이 4일 때 요거 이제 구해보시면 되겠죠.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요때가 제일 쉬워요. F1이 4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4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얘네들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뭐냐? 얘는 4, 얘도 4밖에 안 되죠? 왜냐면 1, 2, 3, 4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얘네가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4, 4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 얘도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4밖에 안 돼. 그래서 뭐야? 이건 한 가지지. 그냥 F1, F2, F3, F4가 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지예요. 함수값이 전부 4에만 대응되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3일 때도 볼까요? 그러면 여기 3 이렇게 되면 얘네가 전부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얘도 3의 배수가 돼야죠. 그러면 얘네가 모두 3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또 한 가지야. 여기도 한 가지. 이 두 경우는 좀 쉬워. 그러면 요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F1이 1일 때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1이면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F3부터 보면 F3은 아무 숫자여도 상관없잖아. 1의 배수만 되면 되는데 1의 배수 1, 2, 3, 4가 다 1의 배수 아닌가? 그래서 일단 F3은 아무거나 다 가능한 거니까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2하고 F4를 구해야 돼요. F2하고 F4. 근데 얘네가 이렇게 그 약수 관계가 되게끔 뭔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게끔 F2하고 F4를 한번 정해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데 얘네가 전부 1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1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 1의 배수니까 1, 2, 3, 4? 뭐 아무거나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F2가 F4의 약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약수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쟤네들 1, 2, 3, 4 중에서 서로 소인 것들을 안 뽑으면 되는 거야. 서로 소인 것들. 그럼 서로 소인 게 뭐가 있지? 잘 보시면 2하고 3이 서로 소죠. 2하고 3이 서로 소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서로 소입니까? 3하고 4가 서로 소예요. 뭐 그런 것이고. 물론 조금 이제 그 엄격히 얘기하면 서로 소라는 것은 1하고 나머지도 서로 소예요. 왜냐하면 그 서로 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일 때 그냥 그게 서로 소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서로 소라는 게 좀 부정확한 표현이야. 지금 어쨌든 뭐냐면 서로 약수 관계가 아닌 거. 자, 요거 그냥 따질게요. 그러면 어떤 거냐? 2하고 3, 3하고 4. 이 두 경우 제외해야 되겠죠. 이 두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럼 그 두 경우 말고 나머지 경우는 도대체 뭐지?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나머지 경우는 뭐냐? 얘네가 1, 2, 3, 4 중에서 일단 약수 관계가 되게끔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두 개를 일단 뽑으면 되잖아요. 적당히 두 개를 뽑으면 되겠고 그러면서 약수 관계가 아닌 거 이제 제외하겠다.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당히 두 개 뽑을 때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2, 3이나 3, 4 자, 이거를 제외하고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 F2하고 F4를 뭐 1, 1 이렇게 뽑는 거 괜찮죠?
이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1, 2를 뽑기로 했어. 그러면 1, 2가 2, 1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되지. 무조건 1, 2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1, 2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2, 4를 뽑기로 했어. 그러면 4, 2 이거 될까요? 안 되죠. 2, 4밖에 안 돼요. 내가 2, 2 뽑기로 했어. 그러면 2, 2 이런 거 되냐? 그럼 뭐 되지. 그러니까 뭐야? 같은 것이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올 때 얘네들이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되지 않나? 크기 순위? 같은 것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걸 약간 어떻게 뽑냐? 1부터 4까지의 숫자,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택하는 조합. 순열이 아니야. 조합. 뭐냐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4HE. 이렇게 딱 뽑고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걸 뺀다. 그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바로 2, 3 뽑는 거하고 3, 4 뽑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3 뽑는 거 한 가지. 3, 4 뽑는 거 한 가지. 왜? 2, 3 뽑으면 2, 3 이거밖에 안 되고요. 3, 4 뽑는 건 3, 4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4CE, 자, 요거 4HE 얘는요.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1 요거 해주니까 5CE 요렇게 돼가지고요. 5CE 마이너스 2 요거 해주면 8가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4, 8에 32.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F1이 2일 때 요거 이제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F1이 2 요렇게 지금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F3은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F3을 고르는 가지수, 자, 요거 이제 보겠는데 F3이 2의 배수, 자, 요렇게 되려면요. 여기가 2 또는 4, 자,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 F2하고 F4하고 요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이거 골라줘야 되겠다. 자,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그럼 뭘 만족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또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의 배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얘네가 약수배수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2의 배수는 뭐냐면 2하고 4밖에 없잖아. 그걸 뽑을 때 약수배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밖에 없지. 2,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4, 4. 사실 이것도 뭐냐면 2하고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택하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사실 EHE예요. EH. 그래서 여기 세 가지죠. 세 가지.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게 EHE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곱해주시면 6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32가지, 여기가 6가지, 여기가 한 가지, 여기가 한 가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된다. 32가지, 그 다음에 6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40가지.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분자에 들어가는 게 A교 B.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F4가 짝수인 거를 찾아봐라. 자, 이것이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아까 뭐였습니까? F1, F2, F3, F4가 다 4였어요. 그래서 F4가 짝수 맞잖아? 그래서 이 한 가지 됩니다.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1이 3 이때는 F1, F2, F3, F4가 다 3이었어요. 그러니까 F4가 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수가 안 나와요. 40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해볼까요? 여기는 F1이 2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 F3이 뭐가 되든 관계없이 여기가 무조건 2, 4 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F4가 무조건 짝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3 6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6가지 다 됨.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아까 4가지 곱하기 8가지. 자, 요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 구할 때 여기서는 아까 그냥 1, 2, 3, 4 요거 고른 거 중에서 요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F4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짝수 이렇게 되면 이 F2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지금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짝수의 약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F4는 2 또는 4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케이스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 F4 이게 2일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2 이렇게 되면요. F2는 그럼 뭐가 가능하냐? 자, 요것인데 2의 약수가 되면 되잖아. 2의 약수 1하고 2 이렇게 두 개 가능하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4 이것이 4일 때. 자, 요때는요. 얘가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4의 약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4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얘가 1이기 때문에 1의 배수이면서 4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 2, 4 되니까 세 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5가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거 4가지 곱하기 5가지 이렇게 해주면 20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20.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40까지, 요거에다 27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더 이상 안 돼요. 자, 객관식이죠. 그래서 답이 40분의 27 되니까 답이 4번.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28번이 조금 까다로운 자, 그런 문제인데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를 일단 잘 보세요. F2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눈다. 자, 요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수 배수 같은 거 이제 고르실 때 이렇게 크기의 대소 관계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과 관계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같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29번 가볼게요. 자, 29번. 요거는 이제 통계 문제인데 요게 그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제가 총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요.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해서 많이도 하네. 자, 16,200번 반복해가지고 이동된 점 A의 위치. 자, 요것이 5,700 이하일 확률. 자, 이걸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일단 국어적으로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선상이 이제 A의 좌표를 뜻하는 것인데 그 A의 위치, A의 좌표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로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왔고 6 이상의 눈이 몇 번 나왔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것을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이게 확률 문제면 그냥 뭐 횟수를 R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또는 뭐 K 막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이게 통계 문제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확률 변수 보통 씁니다. 자, 그러면 5 이상이 나오는 횟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16,200번 중에서 X를 뺀 거지. 16,200번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이 A의 좌표.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지금 4 이하가 한 번 나올 때마다 1만큼씩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1 곱하기 X. 요거만큼 이동되겠고요. 그 다음에 5 이상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곱하기 16,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좌표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여기 X를 또 더하니까 2X. 요거 마이너스 16,200.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X의 좌표가 주어가 이거야.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5,700 이하.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16,200 이것이 5,700 이하일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문구를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자, 얘를 이쪽으로 딱 넘겨.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얘랑 딱 더해주면 21,9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눠. 그러면 여기 X가 어떻게 되냐면 만,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9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950 이하일 확률. 자, 이런 얘기죠. 근데 X가 뭔데? 이제 X를 내가 막 썼는데 그럼 X는 정체가 뭐지? 이걸 생각해야 돼. X의 정체가 뭐냐면 4 이하가 나오는 횟수야. 뭐 했을 때? 16,200번 던졌을 때.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주사위 던질 때마다 매번 4 이하가 나올 확률이 일정하잖아요. 그거를 독립시행을 한 거 아닌가? 독립시행을 16,200번 했을 때 나오는 횟수. 이것은 무슨 분포지?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죠. 16,200번.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매 시행 때마다 주사위 던져서 4 이하가 나올 확률. 자, 이거 6분의 4잖아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딱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X가 이거 1950 이하일 확률은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 이렇게 해서 X가 1950일 확률까지 싹 더하는 건데 이항분포에서 확률은 어떻게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그러면 이거 막 이렇게 구해야 되게? 0,
이거에 3분의 2의 0승, 3분의 1의 16,200승 더하기 16,200시 1에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16,199승 더하기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잖아. 너무 케이스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계산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라는 얘기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자, 이거 이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항분포의 평균이 NP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딱 곱해 주시면요. 여기 3이랑 얘 딱 나눠주시면 5,400 나오고요. 자, 그거에다 요거 해주면 1,800. 자, 요렇게 지금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산은요. NP1-P죠.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3분의 1 요거 곱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3,600 돼서 60의 제곱. 자, 요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제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표준화해 주면 Z. 자, 요것이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150.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것을 6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60 요렇게 딱 나눠 봅니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요. 여기 3 딱 없어지면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2.5죠. 그래서 2.5 이하일 확률.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0에서 2.5 사이 확률이 0.494라서 2.5 이하일 확률은 0.5 더하기 0.49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994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1000 곱하는 거죠. 그러면 994.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매우 크죠. 1000 막힌 가는 거의 끝까지 간 답이 되겠어요. 자, 요거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오랜만에 나온 주제. 거의 평가원에서 잘 안 내던 주제인데 뭐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 있죠. 그런 안 내던 주제도 이제 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가를 보시면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좀 30번이 확통해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 그 미기확 시절에 이과 친구들이 미기확 다 하던 시절에 그때 킬러 스타일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이 문제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거야.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라고 돼 있지만 그 공이 무슨 색깔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받는 공의 개수도 2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공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무슨 색깔의 공을 몇 개를 받는지를 분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제가 표로 좀 분류를 해보겠는데 뭐냐면 A, B, C 세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세 사람이 받는 흰 공 개수하고 검은 공 개수 있죠. 이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A1, B1, C1. 그 다음에 여기 A2, B2, C2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뭘 만족하게 돼 있냐면 흰 공이 전체적으로 4개 있고요. 검은 공이 전체적으로 4개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게 돼 있어요.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자 이것이 4 이거와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이것도 4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나 조건을 써보는 거야.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바로 뭐냐? 이거와 이거의 합이지. 그래서 A1 더하기 A2 이것이 0 이상 2 이하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물론 부등식으로 0 이상 2 이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0, 1, 2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 B1 더하기 B2 요거 있잖아요. 자 이것이 2 이상.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자 이때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셋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보는 방법 자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케이스 나눠 보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 여기 A1 더하기 A2 있잖아요.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그냥 나눠 본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1 더하기 A2 이것이 0일 때. 자,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얘가 0일 때는 얘가 그냥 0, 0밖에 안 돼요. 0, 0.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만족시키도록 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도록 할 때 이걸 만족시키는 B1, B2가 정해지잖아. 얘가 정해지면 C1, C2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B1, B2를 정하는 가지수.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가 둘 다 00이니까 B1 더하기 C1 이것이 4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2 더하기 C2 이것이 4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 이상이 되도록 B1, B2를 정한다. 지금 내가 이걸 먼저 정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자동으로 C1, C2는 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도록 뭐냐? 이걸 만족시키도록 정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 이것인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B1 더하기 B2가 2 이상이 되는 게 케이스가 많지 않나요? 많아요. 내가 지금 뭘 기준으로 많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2 이상이 되는 것과 1 이하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냐는 거야. 2 이상이 되는 게 더 많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겠다. 여기를. 어떻게 여사건을 푸냐? 일단 요걸 만족시킨 전체 경우의 수. 그게 바로 EH4. 그 다음에 여기 EH4. 그래서 여기 EH4 곱하기 EH4 요거에서 이제 뭘 빼냐? 이걸 만족시키면서 B1 더하기 B2가 1 이하. 요렇게 되는 경우를 빼겠다. 이거야. 그럼 B1 더하기 B2가 1 이하가 되는 경우는 B1 더하기 B2가 0이 되는 케이스하고 1이 되는 케이스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럼 B1 더하기 B2가 0이 되는 케이스는 한 가지죠. 00. 한 가지예요. 그거 빼고요. 왜냐하면 이게 00 정해지면 여기 00 정해지면 여기 44 이렇게 C1, C2는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했어.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가 1이 되는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EH1이죠. EH1. 자, 그래서 EH1 요것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여기 EH 얼마는 여기다 1 더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22가지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1 더하기 A2 자, 요것이 1이 되는 케이스.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될 때는요. 얘가 0,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야. A1, A2를 정하는 게 두 가지야. 이렇게 되겠고 EH1이기도 하죠. 뭐 그렇긴 한데 자,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0, 1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다 0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0, 1 딱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B1 더하기 C1 요것이 4, B2 더하기 C2 요것이 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법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쟤를 만족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냐? 방법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여기 EH4 곱하기 EH3 이 전체 가지수에서 뭘 빼냐면 B1 더하기 B2가 1 이하인 거 이걸 또 빼. 그럼 B1, B2가 00, 00 되는 거 한 가지. 00 되면 여기 4, 3이니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가 1 되는 거 EH1이죠. 자, 그래서 EH1 뭐 1 되는 게 결국 0일 아니면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를 0, 1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가 4, 3이 바뀌는 거죠. 4, 3이 바뀌어도 결국 경우가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에다 이걸 곱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게 5, 이거에다 1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4. 그래서 5 곱하기 4 해주면 20. 거기서 1 빼고 2 빼면 17.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딱 곱하십니다. 그러면 3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A1 더하기 A2 요게 2가 될 때, 요때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요거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2, 0 이게 있고 1, 1 요게 있고 0, 2 요게 있잖아. 근데 잘 보면 얘하고 얘가 또 모양새가 대칭적이라서 여기가 0, 2 요렇게 되는 케이스 있죠. 0, 2 요렇게 되면 요거 더한 게 4, 요거 더한 게 2잖아. 그렇게 되는 케이스랑 얘가 바뀌어서 2, 0 요렇게 되는 케이스 있죠. 그게 또 대칭적이라서 경우 수가 똑같겠지. 그래서 그 경우를 일단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곱하기, 이 두 가지 곱하기 경우의 수가 똑같을 테니까 이제 저희가 2, 0 만약에 이렇게 되면 B1 더하기 C1 요것이 2가 되겠고요. B2 더하기 C2 요게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0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얘랑 똑같이 풀면 되잖아. 그래서 EH2 곱하기 EH4 이거에서 빼기. 자, B1하고 B2가 더한 게 1 이하 이렇게 되는 걸 빼주면 되지 똑같이? 그러면 00, 00 되는 케이스 한 가지. 그 다음에 01, 10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또 1 빼고 EH1 빼고 요거죠. 이런 경우 또는
그다음에 여기 1, 1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1, 1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 3으로 바뀌지. 3, 3.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도 이제 2H3 곱하기 2H3 이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1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3 곱하기 5. 자, 이렇게 돼서요. 15. 이렇게 되는데 1 빼고 2 빼니까 3을 빼주니까 여기 12. 자, 이렇게 돼서 12 곱하기 2 해주면 24. 자, 더하기. 자, 여기는 4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16.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3 빼는 거죠. 그래서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가지, 34가지, 22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딱 더해 주시면 56가지.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 37가지 더해 주시면 93. 자, 요게 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종류를 몇 개 받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합해서 몇 개를 받는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어떤 종류를 몇 개 받는지를 문자화해서 분류를 한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